총리님 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또 4선 국회의원 임명되는 과정에 인사청문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시기에 따라서 길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총리가 되실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를 대량 실업의 우려 때문이라고 하셨죠? 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4명 중에 1명이 지금 백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대량 실업이라는 것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실업에 빠지는, 갑자기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까? 4명 중에 1명이 사실상 백수다라는 것은 이미 대량 실업 상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상황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태적인 의미보다는 지금 실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정태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얘기하는 대량 실업은 그 문맥으로 볼 때요.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발생한 특별한 변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지난해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있었죠.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번에 원전 건설을 중단하시겠다고 이번 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고 그럴 때에 필요한 게 추경이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대량 실업이 IMF 사태이겠지요. 그런데 자금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바도 청년 실업 사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대량 실업 말씀하시면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이제 지적해 하셨다시피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있어온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사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본 예산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얘기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요건에 합당하냐 여부는 의원님들 사이에도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은 정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추경이었다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돈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이 11조 2천억 원 되는데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건 제가 경제부총리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된 역점은 역시 청년 실업의 완화에 놓여 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장소 임대료 또 감독료 해서 80억 원이 다가 아닌가요? 네, 그것은 내년 이후에 채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준비하는데 조금 들어가고 이거부터 얘기하죠. 80억 원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세목 봐서 다른 많이 양보해서 직장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의 반에 가까운 5조 2,797억 원이 27개 부처의 196개 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발생한 사태에 대한 불효불급한 예산을 마련하는 추경이 아니라 남아도는 돈을 선심성으로 배정하는 본 예산의 축소판이고 또
본 예산에 반영을 하면 선심성 예산이고 재정 확대라는 비판을 들을까봐 이런 것을 우려한 꼼수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각 부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실행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국채 발행 없이 그걸 할 수 있겠다고 봐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돈이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는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예산은 앞으로 직장을 잡게 되는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미래 세대가 물어야 하는 빚입니다. 공무원의 대량 추가 채용의 부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갑니다. 지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올해로 70년을 넘게 됐는데 공무원의 수가 127만 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단 5년 만에 14%, 127만 명의 14%가 넘는 17만 4천 명을 더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래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이런 공무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순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원도 있을 테고요. 더구나 이번에 공무원을 늘리고자 하는 분야, 소방, 경찰, 복지 등등은 이미 이전 정부가 채택했던 공무원 수요 예측이라든가 거기에도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는 이 미래의 그리스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미래의 부담을 생각하셔서 이런 우려 없이 치러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윤소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7분 본 질의하고요. 3분 보충 질의 있죠? 보충 질의는 3분이거나 5분이거나 이렇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네. 본 추경에서 예결특위의 현재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전부 서면 질의로 보내야 돼요. 네. 우리 모두에게 질의하시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획재정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경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포함해서 1998년 이후에 20년 동안 추경이 편성됐던 해 15년이고요. 1년에 2번 된 적도 있습니다. 총 19번인데 해마다 이렇게 추경이 반복되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추경 규모가 해마다 한 10조 이상인데 문제는 추경 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올해는 27개 부처 210개 사업의 추경안이 제출되었는데 올해 추경이 편성된 210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5년간이요. 2월이나 불용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봐봤어요. 보세요. 지난 5년간 이 전형 2월 불용으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한 금액이 총 18조 9천억이랍니다. 이 중 이 전형액이 7천억 원, 차기년도 2월액이 5조 4천억 원, 불용액이 12조 8천억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요, 불용액이 1조 5천억이었습니다. 불용 자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추경을 편성해 주는데 그 사업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랍니다. 보시는 표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210개 사업 중에 2013년 이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는 58개 사업입니다.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색으로요 설명을 드릴게요. 색깔이 있는 것은 추경을 편성한 해당 연도에 불용을 낸 사업이에요. 붉은색은 3번의 추경이 모두 편성했으나 모두 불용을 낸 사업이고 파란색은 2번 이상 불용을 낸 사업. 노란색은 1번 이상 불용을 낸 사업입니다. 68개 중 42개가 즉 62%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불용 자체도 문제인데 추경까지 편성한 사업에서 불용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다. 이거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듣기는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이따 답변해 주세요. 추경편성 사업에 불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하고 여기에는 저는 예산을 증액 추경을 편성하는 것만으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예산의 이전용 그리고 불용을 줄일 수 있다 생각.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에요. 18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대를 200억 가량을 편성했어요. 추경.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죠. 문제는 2014년 33억 5천만 원, 15년에는 100억, 16년에는 54억 5천만 원 불용과 전용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국고 지원 비율이 5대5로 문제는 지자체가 그 부분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 강조합니다.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문제가 반복된다. 장관님의 의견을 좀 이따 주시고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봐보세요. 고용노동부인데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서 2년 일한 청년의 기업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좋죠, 취지가. 작년에 목표가 10,000명이었는데 6,700명. 올해는 목표가 5만 명인데 현재 가입자 1만 4,000명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의 대상자를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고 신청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이.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솔직히 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신청자 자격 기준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제도 개선 없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저는 진행해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기 어렵다. 이러면 또 이전용 불령이 발생하게 된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은 엄격하고 밀도 있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급성이 요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편성했다면 당해년도에 지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산만 반복 편성하지 말고 집행률을 높이고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해 주시고 실제 집행률이 낮은 사람은 현실적인 목표치를 재설정하자.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아까 가뭄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기는 청년의 실업 문제에 있어서의 고용의 문제가 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의 편성의 요건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예비비로 지금 떼우고 할 때가 아니다. 제가 금산지구 가봤어요. 무안에 1.8km 50억이면 용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그 공무원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소방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늘 제가 강조해 왔는데 근로감독관의 문제는 근로감독관 공무원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 정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압니까? 지금 체불임금 1조 4천억 넘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요. 한 사람이 지금 1,123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체불, 산업재 난리가 나는 이것은 노동자의 지금 있는 노동자의 복지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공무원 수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예,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아주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추경의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집행률 올리기 위해서 좀 빨리 좀 통과를 좀 시켜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행히 작년 재작년에 추경 집행률이 97.5%, 99.6%였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게 본 예산 집행률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면밀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편성을 하고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의도한 사업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질적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돈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 성과까지 내는 것까지 신경을
전부처하지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추경이 편성된 사업들이 이제 잘 안 되는 예시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말씀하셨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이 집행이 높지가 않은 이유가 지방과 매칭과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의욕전을 넣었습니다. 원래 180개를 해주기로 한 거를 더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360개를 했는데 사실은 관계부처에서도 집행에 이게 조금 쉽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도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하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리모델링의 75%, 신축의 25%에서 집행률을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도 아주 인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취성패라든지 인턴 이런 사업들 한 3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도 개선을 이번에 가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인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게 이제 자산을 좀 축적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정규직 전환 후에 30일 이런 식으로 한 걸 저희가 반으로 단축을 해서 15일을 단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집행에 제도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좀 미흡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각 부처를 동조해서 하여튼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집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또 사업에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업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정태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얘기하는 대량 실업은 그 문맥으로 볼 때요.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발생한 특별한 변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지난해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있었죠.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번에 원전 건설을 중단하시겠다고 이번 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갖고 그럴 때에 필요한 게 추경이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대량 실업이 IMF 사태이겠지요. 그런데 자금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바도 청년 실업 사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대량 실업 말씀하시면서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이제 지적해 하셨다시피 IMF 이후에 지속적으로 있어온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사태, 다른 많이 양보해서 직장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예산의 반에 가까운 5조 2,797억 원이 27개 부처의 196개 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발생한 사태에 대한 불효불급한 예산을 마련하는 추경이 아니라 남아도는 돈을 선심성으로 배정하는 본 예산의 축소판이고 또 본 예산에 반영을 하면 선심성 예산이고 재정 확대라는 비판을 들을까봐 이런 것을 우려한 꼼수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각 부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실행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국채 발행 없이 그걸 할 수 있겠다고 봐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돈이 적게 들어가고 앞으로는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이제 예산은 앞으로 직장을 잡게 되는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미래 세대가 물어야 하는 빚입니다. 공무원의 대량 추가 채용의 부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갑니다. 지난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올해로 70년을 넘게 됐는데 공무원의 수가 127만 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단 5년 만에 14%, 127만 명의 14%가 넘는 17만 4천 명을 더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래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이런 공무원의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에 순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원도 있을 테고요. 더구나 이번에 공무원을 늘리고자 하는 분야, 소방, 경찰, 복지 등등은 이미 이전 정부가 채택했던 공무원 수요 예측이라든가 거기에도 다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는 이 미래의 그리스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미래의 부담을 생각하셔서 이런 우려 없이 치러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윤소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7분 본 질의하고요. 3분 보충 질의 있죠? 뭐 보충 질의는 3분이거나 5분이거나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본 예산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국가재정법 89조에서 얘기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요건에 합당하냐 여부는 의원님들 사이에도 논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은 정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추경이었다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돈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이 11조 2천억 원 되는데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건 제가 경제부총리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된 역점은 역시 청년 실업의 완화에 놓여 있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1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장소 임대료 또 뭐 감독료 해서 80억 원이 다가 아닌가요? 네, 그것은 내년 이후에 채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사업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그 준비하는데 조금 들어가고 이거부터 얘기하죠. 80억 원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세목 봐서 총리님 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에 또 4선 국회의원 임명되는 과정에 인사청문회에 무슨 뭐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시기에 따라서 길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훌륭한 총리가 되실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를 대량 실업의 우려 때문이라고 하셨죠? 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4명 중에 1명이 지금 백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대량 실업이라는 것은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실업에 빠지는 갑자기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까? 4명 중에 1명이 사실상 백수다라는 것은 이미 대량 실업 상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상황이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태적인 의미보다는